세상에는 듣기만 해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데이지와 바이올렛이라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몸 일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만 이 자매는 시작부터 인생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두 자매를 반기지 않았고 결국 이 자매는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보호자가 아니라 사실상 돈 되는 구경거리로 이들을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이 자매를 맡은 사람은 힐튼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딘가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매를 화려한 옷으로 꾸며 술집에 세워두고 손님들의 시선을 끌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자매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신기한 물건처럼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물 보듯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힐튼은 자매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공연을 시켰습니다. 독일도 가고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고난도 고개를 시키고 사람들이 질리면 또 다른 걸 시켰습니다. 춤을 배우게 하고 묘기를 익히게 하고 계속 사람들 앞에 세워 돈을 벌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 내내 쉬지 못한 채 움직이는 전시품처럼 살았던 셈입니다. 그러다가 힐튼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좀 자유로워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녀는 죽기 전에 자기 딸 이디스에게 자매의 후견인 자리를 넘겨버립니다. 말이 후견인이지 사실상 착취 2라운드 시작이었습니다. 이디스는 더 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벌려면 자매에게 뭔가 더 그럴듯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지에게는 바이올린을, 바이올렛에게는 색소폰을 배우게 했습니다. 문제는 취미로 한번 배워볼까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군대식 훈련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곡씩 익혀야 했고 실수하면 둘 다 욕을 먹고 맞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연습이 끝나기 전에는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한 명이 틀리면 둘이 같이 벌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였는데 너무 가혹한 방식으로 운명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연습한 덕분에 자매는 정말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바이올린과 색소폰을 연주하며 무대에 서자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신기한 쌍둥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잘하네? 하며 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유명해졌고 스타처럼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의 현실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이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매는 여전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공연 중에 한 마술사가 두 자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술사는 단순히 희한한 자매를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두 자매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착취당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마술사가 참 멋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는 광대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스타다라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자매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고통을 털어놓았고 마술사는 변호사까지 구해 이디스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국 자매는 승리합니다. 드디어 착취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보상금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과 청춘 대부분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두 자매는 정말 기뻤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고 사랑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몸이 붙어있는 결합 쌍둥이의 연애와 결혼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낯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시절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먼저 바이올렛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램버트라는 남성이 그녀에게 반했고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렛 혼자만의 연애가 아니라 언제나 데이지도 함께 존재해야 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런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제도도 미비했고 결국 램버트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상처받은 바이올렛에게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무어라는 배우였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결합 쌍둥이의 결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고 바이올렛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데이지도 마음이 맞는 상대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제야 정말 행복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자매의 남편은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매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면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매를 사람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을 감추기 위해 결혼한 셈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돈벌이 도구로 이용당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마저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자매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 두 사람은 단호하게 이혼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상처는 컸지만 적어도 더는 속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이후 자매는 자신의 삶이 너무 기구했다고 느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성장 이야기와 후견인의 착취를 고발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큰 관심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무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두 자매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서 조용히 살기로 합니다. 더는 화려한 조명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골 사람들은 비교적 따뜻했고 이들을 괴상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잡화점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보통 사람 같은 일상을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1969년 1월 주변 사람들이 며칠째 자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찾았고 그제야 두 자매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언니 데이지가 먼저 심각한 병으로 사망했고 바이올렛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언니의 시신을 옮길 수도 제대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이올렛은 이틀 동안 언니 곁에 갇힌 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마지막입니다. 평생 함께 붙어 살아야 했던 자매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착취, 무대 뒤의 눈물, 어렵게 얻은 자유, 상처뿐인 사랑, 그리고 짧았지만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까지 이 두 자매의 인생은 한마디로 너무 기구했다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이들을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면 이들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특별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던 시대, 그리고 끝내 평범한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했던 두 자매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다음 생이 있다만 그때만큼은 데이지와 바이올렛이 아무의 구경거리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